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조금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하루 가격만 보고 화내거나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내 계좌가 움직이니까 하루하루 가격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오르면 이제 진짜 가는 건가 싶고요. 조금 밀리면 또 답답하게 가는 건가 싶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호가창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흔들린 곳이 한국장이 아니라 미국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먼저 크게 흔들렸고요. 그 중심에 마이크론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약 13% 급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렸고 엔비디아, AMD, 마벨, 인텔 같은 주요 반도체주들도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위험한 거 아니냐? 마이크론이 이렇게 빠졌으면 삼성전자도 안 좋은 거 아니냐? AI 반도체 랠리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로 겁먹기보다 시장이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장이 던진 질문은 간단합니다. AI 메모리 랠리 진짜 실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AI 반도체를 정말 강하게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HBM이 올라가고,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그 흐름 안에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진다. GPU가 더 필요하다. HBM이 더 필요하다. 디램 가격도 살아난다. 서버 메모리 수요도 좋아진다. 이런 기대가 시장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기대만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시장은 꼭 물어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실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까? AI 투자 계속 이렇게 커져도 괜찮습니까? 메모리 가격 정말 계속 버틸 수 있습니까? HBM 수요 지금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강합니까? 이번 미국장 급락은 바로 이 질문이 한꺼번에 나온 흐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미국장이 빠졌다, 삼성전자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AI 메모리 랠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인하려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 구간에서 삼성전자도 같이 시험대에 올라간 겁니다. 마이크론이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똑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사업 구조도 다르고 고객사도 다르고 시장 안에서 받는 평가도 다릅니다. 그런데 메모리 사이클을 볼 때 마이크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 안에서 계속 같이 비교되는 회사들입니다. 디램 가격이 좋아지는지, HBM 수요가 강한지,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는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지 이 질문이 나오면 세 회사가 같이 시장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급락했다는 건 마이크론 한 종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메모리 랠리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최근 AI 메모리 기대감으로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시장이 의심을 던질 때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많이 올라온 구간이 있습니다. 오만전자라는 말이 나오던 시절에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결코 약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더 까다롭게 봅니다. 좋은 뉴스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 숫자가 필요합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수급이 필요합니다. 실적 전망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보실 때 왜 오늘 당장 시원하게 안 가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대만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론 급락은 그 확인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건 디램 가격입니다. 요즘은 HBM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디램 이야기가 조금 덜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게 디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디램 체급이 있고요. 서버 메모리도 있고 낸드와 SSD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진다고 해서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디램이 필요합니다. AI가 학습해서 추론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서버가 깔리면 기본 메모리 수요도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볼 때 HBM만 보는 건 너무 좁습니다. 마이크로 실적에서 시장이 진짜 보려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D램 가격이 얼마나 버티느냐, 서버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강하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낸드와 SSD 수요도 같이 살아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만약 마이크로 실적을 전후해서 시장이 이런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아직 강하구나, D램 가격이 생각보다 잘 버티는구나, 서버 메모리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그럼 삼성전자 D램 체급도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메모리 가격이 앞으로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쪽으로 받아들이면 삼성전자도 단기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다, 나쁘다를 단정할 때가 아닙니다. 마이크론 이후 시장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 해석이 삼성전자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HBM4E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에게 HBM4E는 그냥 새로운 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시험입니다. HBM3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고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가 HBM에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HBM4E가 나와도 시장이 믿어줄까? 검증이 실제 납품으로 이어질까? 이 질문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AI 메모리 랠리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HBM4E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는 단순히 기대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경쟁력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HBM4E에서 중요한 건 속도만이 아닙니다. 전력 효율도 중요하고요. 발열도 중요합니다. 고객사 검증도 중요합니다. 양산 안정성도 봐야 합니다.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AI 서버는 잠깐 돌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하루 종일 몇 달이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빠른 메모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메모리를 원합니다. 전기를 덜 먹고 열을 잘 잡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메모리를 원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장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이 흔들린 이유가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라면 삼성전자는 그 의심을 실제 제품 경쟁력과 납품으로 풀어야 합니다. 말보다 결과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종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 급락 하나만 봐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주를 봐야 하고요. 엔비디아도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도 봐야 하고 D램 가격도 봐야 하고 HBM4E도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볼 게 많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입니다. AI 반도체는 한 종목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판이 됐습니다. 제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찍어서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마이크론 급락처럼 미국장에서 큰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붙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SK하이닉스, HBM으로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HBM 장비주로 갈 수도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는 실명 반짝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 돈이 어느 길목에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지금처럼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릴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과열을 시키고 다시 확인하는 자리인지 삼성전자만 흔들리는 건지 반도체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건지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빠지는 건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미국장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서 중요한 건 하락폭만이 아닙니다. 하락의 이유입니다. 시장이 걱정한 건 AI 투자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GPU를 사고 서버를 짓고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이걸 좋게 봤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는 엔비디아에도 좋고 HBM에도 좋고 D램과 서버 메모리에도 좋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이 묻기 시작합니다. 이 투자 계속 이렇게 가도 괜찮나? AI 수익화가 이 정도 투자를 정당화하나?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대규모 투자가 부담되지 않나? 메모리 가격이 계속 버틸 수 있나? 이 질문이 나오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흔들리고 마이크론도 크게 빠지고 반도체 지수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삼성전자는 AI 투자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AI 투자 지속성을 의심하면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때가 아닙니다. AI 투자 확대가 실제 메모리 수요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D램 가격이 버티는지, HBM 수요가 계속 강한지,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는지, 고객사 주문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미국장이 흔들렸다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온다고 이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양쪽 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온 AI 반도체 랠리를 다시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많이 오른 시장은 좋은 숫자에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어지간한 호재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재처럼 보이는 뉴스도 실제 수요가 강하다는 게 확인되면 다시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 하나에 바로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마이크론 실적 이후 시장이 무엇을 받는지, 그 해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삼성전자 수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개인 투자자 마음만으로 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담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대형주 전체로 돈이 돌아오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돈이 반도체 전체로 돌아와야 삼성전자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와 비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SK하이닉스는 HBM으로 강하게 평가받는데 삼성전자는 왜 아직 답답하냐? 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강하게 평가받았고 AI 메모리 대표주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장 급락을 보면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오른 HBM 대표주도 시장이 의심을 던지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순히 누가 먼저 올랐냐가 아니라 그 기대가 실적으로 버티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SK하이닉스에도 적용되고 마이크론에도 적용되고 삼성전자에도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HBM에서는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D램 체급과 서버 메모리, 낸드와 SSD, HBM4E,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더 넓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넓은 그림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시장이 지금 묻는 것도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큰 체급이 AI 메모리 사이클에서 실제 숫자로 나올 수 있느냐, HBM4E가 고객사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느냐, D램 가격 회복이 실적을 밀어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지금 보관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미국장 급락을 너무 겁먹고만 보지 마세요.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반도체주가 한꺼번에 흔들렸고 마이크론도 크게 빠졌습니다. 이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곧바로 AI 메모리 사이클의 끝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묻는 건 끝났느냐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둘째, 마이크론 실적을 숫자 하나로만 보지 마세요. 매출이 좋다, 이익이 좋다, 전망이 좋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장 해석입니다. 시장이 D램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 HBM 수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서버 메모리 수요를 계속 믿는지,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줄어드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셋째, 삼성전자 수급을 보세요. 좋은 해석이 나와도 삼성전자에 돈이 안 붙으면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장이 흔들렸는데도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외국인 수급이 붙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살아난다면 시장은 다시 메모리 사이클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도 금물이고 무조건 낙관도 금물입니다. 차분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장이 크게 빠지고 마이크론이 13% 급락했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싸게 살 기회인가?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둘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신규 접근은 감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AI 메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당장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도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린 뒤에는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D램 가격과 HBM 수요에 대한 해석이 유지되는지, 마이크론 실적 이후 메모리주가 다시 회복하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들어가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보다 돈이 붙는 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하루 이슈 하나로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진짜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외국인 수급, 실적 전망, 반도체 섹터 확산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줄 급락, 마이크론 13% 하락, 마이크론 실적, D램 가격, HBM 수요, HBM 포위,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 이후 돈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자료예요. 마이크론 급락 이후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돈이 돌아올지, SK하이닉스 HBM으로 다시 붙을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이동할지 이 길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아쉬운 건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무조건 겁먹고 빠져나갔다가 정작 돈이 다시 붙는 구간을 놓치는 것도 아쉽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갔다가 추가 하락에 흔들리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보다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렸다고 해서 돈이 한 방향으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HBM 장비주로 돈이 붙을 수도 있고요.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된다면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다시 메모리 수요를 믿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라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국장 급락에 너무 겁먹는 건 아닌지, 반대로 조정이 나왔다고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큰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도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주 급락, 마이크론 실적, 디램 가격, HBM 수요, HBM 포위, 엔비디아, SK하이닉스,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 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장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론도 크게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렸습니다. 이건 가볍게 볼 흐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AI 메모리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AI 메모리 랠리가 진짜 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디램 가격이 버티는지, 서버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는지,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는지, 낸드와 SSD까지 회복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는지 이걸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도 조심해야 하고 무조건 낙관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등락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미국장이 던진 질문에 삼성전자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